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취업 시장에서 금융권 그 채용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뭐 은행을 대표적으로 해서 뭐 캐피탈도 있고 뭐 저 카드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다양한 이제 금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융권을 채용하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소양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자격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행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금융업을 좀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 그 30대 이제 군대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30대 이제 한 중반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금융권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그 다른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가 이제 금융 관련해서 책을 쓰려고 좀 준비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것저것 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좀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좀 말씀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권 채용 그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금융권은 지금 이제 그 금융 뭐 은행 뭐 대표적으로 은행 그 전통 산업에 속합니다. 전통 산업에 속한다는 거는 그 전통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 오래된 그 신사업이 아닌 그 오래된 그뭐 옛날부터 지금 은행의 그런 뭐 개념이 계속적으로 좀 수천 년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기반에 둔 그 산업이다. 그렇다면 오래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보수적이다는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 중시하고 그 리스크 헤지, 그 위험에 대해서 은행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많이 그 되게 회피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부실도 그 옛날 많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좀 문 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산업 특성상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그 오래 지금까지 그 지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그 영속성을 가지고 뭐 경영학 그런 전문 용어로 하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 지속적으로 경영이 좀 가능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맹점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금융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했어요. 이제 수기로도 이제 작업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이제 전산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바뀌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 그래가지고 인력이 예전에 10명 필요하던 인력이 지금은 그 뭐 두세 명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대체가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금융권에 들어가기는 시장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그 수요가 그렇게 이제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많을 경우에 그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뽑지는 않을 거다. 그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모든 그 작업이나 그런 부분은 그 전산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해가지고 그 많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사람들이 그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금융권도 어떻게 보면은 IT와 가장 연관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좀 많이 기본적 지식과 이제 배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융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도 인사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법률 관련 그렇게 뭐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반 그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그 직업에서 필요한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금융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만 그 전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융기관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금융권에 있으면서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기본적 소양은 어느 정도 그 이렇게 뭐 자격증 같은 거 따면서 뭐 실생활에도 이제 자격증을 따면 좀 많이 그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좀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금융권에 진짜 자기가 내가 그 이번 생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한번 승부를 봐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요. 그 여유롭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이제 재테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뭐 금융권에 들어가면은 취업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막연하게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실 이제 채용 시장이라는 게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도 이제 금융권에 있었지만은 연봉을 좀 많이 주잖아요. 다른 데보다 연봉을 많이 줍니다. 비교해서 봤을 때. 근데 돈을 만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돈을 만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소비자라고 고객님이죠. 고객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5원, 10원 그런 거 돈에 대해서 자기가 뭐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돈에 대해서 들어가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좀 응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확히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좀 오늘 좀 이렇게 좀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정리한 것도 있지만은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부분은 이제 자격증 관련 부분인데요.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자격증을 가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를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필요 자격증이 있고 충분 자격증이 있는데, 반드시 뭐 증권회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증권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증권 투자 상담사 예전에, 그리고 이제 뭐 펀드 투자 상담사,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파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자격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갖춰야 될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제가 예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금융별로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은행이면 은행, 그리고 이제 뭐 캐피탈이면 캐피탈, 뭐 카드회사는 카드회사, 뭐 증권회사면 증권회사,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사금융이라고 얘기하는 대부업체, 뭐 그런 쪽에서도 이제 대부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받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대방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자기도 이제 채용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지금 타겟을, 지금 금융권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타겟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나, 뭐 보험이면 보험, 뭐 증권회사면 증권회사, 뭐 은행이면 은행, 그렇게 좀 타겟을 정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은 이제 그 외국에서도 이제 아주 선호하는 그 직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좀 글로벌하게 좀 가기 때문에 좀 영어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가 향후에 이제 운신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좀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뭐 아이비 리그 뭐 그런 쪽에 이제 그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금융권에 이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뭐 판매 관련직 그런 쪽이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통 그 호텔 경영학과 뭐 그런 쪽 나온 사람들이 그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 조건을 이제 충족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미국의 유명한 그 회사 중에 웰스파고라고 있죠. 그 소매 관련 회사 이제 금융 관련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은행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도 그렇고 이제 그 객장이 많은 뭐 객장이라고 하는 점포죠, 점포. 그런 데가 많이 이제 깔아놓고서 이제 은행을 그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업 이제 그런 쪽에 가지고 이제 금융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도 배경 지식이 되면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고객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제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하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은행에서 하는 일이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는 예금 받고 하나는 그 이제 대출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상품 뭐 그런 거 팔고 사실 뭐 그 카테고리를 보면 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중에서 그 고객을 그 이렇게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응대해가지고 그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또 증식시켜주고 이제 좀 이렇게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 내가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내가 속하는 은행이나 이제 그런 쪽에 선택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 그 제가 이제 뭐 심사 담당자라고 하면은 그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권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 이제 뭐 그리고 많이 이렇게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은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 소양이 갖춰졌다고 하면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서비스 관련 뭐 마인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 기본적 소양이다. 그렇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왕이면은 뭐 지금 그 금융 관련해 가지고 그런 그 학과를 나오면 좋죠. 예를 들어 요즘 뭐 파이낸스 학과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그런 쪽 뭐 재무 관련해서 뭐 그런 쪽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그 학과를 안 나와도 이제 뭐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호텔 경영학과나 이제 그런 데 나오면은 그 뭐 이제 경영학과나 뭐 다른 그런 쪽에 나와도 이제 그런 그 배경 지식을 갖추면 되거든요. 이제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기의 그 전공이 따로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IT 관련해서 또 회사 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증,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쪽 자격증, 이제 그 자격 교육 뭐 그런 거를 좀 하면은 그 여러분들 좀 금융권에 이제 들어가는데 좀 서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우위가 좀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금융권이 이제 서비스업이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항상 깔끔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그 금융권 다닐 때 그 양복만 한 10벌 이상 됐습니다. 와이셔츠 다 맞춰서 입고요. 양복 그 다 이렇게 맞춰서 입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양복 중에서는 막 좀 실크 양복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좀 입는데, 그 제가 가끔 이제 촬영하면서 가끔 입고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그 좀 뭐 그렇게 뭐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좀 태가 좀 깔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전에 좀 많이 입었고요. 그 대부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좀 짧게 자르는데 뭐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하고 인상도 사실 깔끔하고, 사실 근데 인상이 뭐 이렇게 날카롭고 막 그렇게 외모에 자신 없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 웃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저도 뭐 인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뭐 잘 웃고 이렇게 좀 웃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그 이렇게 표정도 좋고 이렇게 그 대인을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일단 예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이제 좀 다음 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장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성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돈을 이제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돈에 사람 민감해지고 가끔 이성을 잃는 경우를 좀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채무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채권 그 추심 관련해 가지고도 좀 업무를 했었는데, 뭐 은행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금, 그 뱅크 텔러 앞에서 이제 그 여자 보통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이 돈 수납받고 예금 해주고 뭐 펀드 팔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이제 대출 업무예요. 대출 업무.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대출이나 담보 대출이나 뭐 기타 뭐 신용 관련 대출 뭐 그런 것도 뭐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채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심 업무 이제 연체가 되고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좀 연체가 됐으니까 좀 이렇게 언제까지 좀 상환을 좀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제 돈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 그 사례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뭐 이렇게 서류를 뭐 이렇게 조금 마사지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규정에 맞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조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내보내고, 그렇게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실이 되는 거죠. 부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 자격 요건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되면 자기 자신도 이제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은행에서 얘기하면 그 개도장이라고 하죠. 개도장. 저도 이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개도장. 그 개도장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가 찍고 그 위에 이제 상관 또 찍어주고 또 위에 찍고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건요. 그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진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내보냈다는 거는 그 자기 자신한테 그런 그 자기한테 책임이 따른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 돈을 받고서 뭐 편의를 받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제공해주는 요즘은 이제 그 뭐 김영란법 이제 그런 법 때문에 아마 좀 보니까 이제 커피 한 잔도 그 안 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뭐 이렇게 사주고 이제 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제 뭐 증권사나 이제 그런 쪽에 좀 있으면은 그 막 주가 조작 막 그런 쪽에 연루돼 가지고 상당히 좀 곤욕을 좀 치르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막 조사받고 이제 그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주가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은 그 수익을 창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이제 먹고서 자기들은 이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못이 되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성 부분은 자기가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제 규정과 절차 이제 그런 거 갖춰가지고 오히려 이제 딱딱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거나 이제 막 그럴 때는 막 별얘기 다 해요. 막 좀 막 사정도 하고 뭐 저기 뭐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러고 막 오늘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규정대로 이렇게 뭐 평정심을 가지고 부동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화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잘 나가고 이제 화려해 보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뭐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돈을 만드는 이런 그 직업이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또 수양하려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규정된 매뉴얼대로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시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면피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열정이 왜 필요하냐?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금융권에 이제 들어가는 이유가 옷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뭐 양복도 사실 뭐 수십 벌 입고 지금도 뭐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뭐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3D 업종 뭐 그런 데서 막 먼지 묻고 뭐 이제 조금 힘든 일 하고 지저분한 일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뭐 깔끔하고 돈 많이 주고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도 금융권으로 이제 간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배운 것도 많은데 돈을 위해서 그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버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 내 꿈은 무엇인가? 내가 좀 같이 지향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배부른 소린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제 국문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예 뭐 그런 데도 좀 나가고 백일장 같은 데도 나가고 그래서 좀 작가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학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현실하고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나 IT 쪽이 뭐 취업이 잘 된다더라. 뭐 그래도 실용적인 학문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했는데 이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돈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우리 인생이 뭐 길지 않습니까? 백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금융권에 가면 보통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근무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7년인데 물론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은행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50세, 60세 막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한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을 만지면서 사실 돈을 만지면서 사람들의 그런 그 돈을 만지면은 사람들의 그 숨겨진 그 본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 이제 드러나요.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자기가 사명감이나 그 열정이 없으면은 그거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 상당히 좀 그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보수적이다 관료적인 조직이다 그런 게 그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체계가 갖춰져 있고 안정감을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창의적이고 그 막 그런 있잖아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융권에 못 갑니다. 뭐 가도 오래 못 버티고 그냥 나와버려요. 제가 주변에 이제 제 후배도 한 명도 그 은행에 좀 이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이제 은행에 들어갔는데 한 달인가 하여튼 3개월을 참 못 버텼어요. 그리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 그러니까 야, 그 남들 다 들어가기 좋아하는 그 금융권인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아유, 답답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저랑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은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지금 한 10년 넘게 지금 그렇게 출근하고 있는데 그 친구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돈은 많이 벌었어요. 연봉이 좀 센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금융권에 근무하는데 좀 일찍 퇴근하긴 퇴근하는데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그때 출근하고 뭐 전날 막 술 마시고 막 그래도 일단 새벽 4시만 되면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해가지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기가 정말 열정 이렇게 풍파가 오거든요. 막 힘들고 이제 고객이 힘들게 하고 뭐 부실채권 막 그런 거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대인관계도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과 이제 돈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과연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내가 금융권에 들어와가지고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동안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도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금융권에 좀 있으면서 나중에 은퇴를 만약에 해더라도 뭐 금융 관련해 가지고 뭐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좀 책을 쓴다거나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재테크 교육이나 그런 금융 교육이나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 공부도 할 때 아 내가 그 공부를 하는 거는 그 회사에다가도 기여를 하고 고객님한테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 자신을 위한 자양분도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사실 좀 잘했어요. 잘하고 이제 뭐
이제 돈을 만드는 집, 특히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이 이제 저를 좀 더 선호를 했고요. 남자 고객들이요. 그리고 이제 여자 고객분들도 저를 좀 많이 좀 선호를 했습니다. 이제 목소리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잘 모르는데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좀 어느 정도 자격 소양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끼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처음에 사람들 만나면요 의심부터 해요. 이제 돈을 많이 만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자기 돈이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막 돈을 빌릴 때는 금리라도 조금 깎고 이제 빌리고 싶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밀당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막 그런 게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이제 공명정대하게 이제 회사의 입장도 대변을 하지만은 그 고객 입장을 제가 대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지금 유리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아 이제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아 저 사람이 그 나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 정말로 생각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심 없이 사람이 좀 고지식해서 그런가 좀 그렇게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고객 확보도 사실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그 뭐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지속 가능 경영이 이렇게 가능할 하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좀그 영업 실적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떳떳하게 좀 하려고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편했어요. 그 할 때도 왜냐하면 뭐 크게 저는 뭐 그 뭐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제 했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회사의 입장도 대변하고 이제 고객의 입장도 대변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이제 좀 많이 좀 소개도 받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막 소개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했더라도 직접 전화 와가지고 소개해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열정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 열정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 그런 과연 내가 그 금융권에 들어가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가 이제 그런 열정 이제 그런 게 그 인사 담당자한테 느껴져야 되거든요. 사실 뭐 저기 뭐 금융권 사실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제 금융권에 뭐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향후에 뭐 이렇게 힘든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 금융권 들어갔다가 이제 뭐 1년, 2년 안 돼가지고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저기 직장 뭐 좋다고 돈 많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금융권 아침에 일찍 출근해요. 8시 전에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 뭐 기타 여러 가지 세팅 다 하고요. 9시 문 딱 열면 이제 은행 문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객들 하루 종일 받고 이제 뭐 3시 반, 4시 반 이제 해가지고 문 닫으면은 그거 다 서류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고객 그 한 사람에 200명 받았으면은 200명 그 서류 같은 거 하나씩 다 그 정리하고 이론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공 하나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그 100만 원을 그 입금해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 입금해줘야 되는데 공 2개 더 붙여가지고 뭐 10억을 입금해주고 막 그런 사실 이제 금융사고죠.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금융사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좀 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금융권에 있다가 이제 그 퇴사를 이제 하고 그러면요. 다른 쪽에 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연장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관련 교육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직업을 하면 좋을지 몰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래서 이제 뭐, 뭐 나중에 이제 퇴직금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래 근속하면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다른 직업으로 이제 전향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받던 연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이 좀 시시해 보이고 막 그렇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 뭐 3D나 이제 뭐 기타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백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뭐 그 취업해가지고 그 금융권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언두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적성입니다. 적성. 이제 적성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적성 이렇게 막 보수적이고 이제 그 관료적인 조직 그런 쪽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조직생활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쉽지 않아요. 특히 저기 뭐 다른 뭐 직장도 그렇지만 다른 직장도 그렇지만 금융권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싫어하는 사람들 막 숫자 계산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면요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뭐 돈을 많이 준다, 이제 뭐 좀 모양새가 깔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금융권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좀 비춥니다. 네. 조만간 나오게 돼요. 뭐 길면 1년에서 3년 그 사이에 진짜 버티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금융권 채용 관련해 가지고 좀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제 경험도 좀 말씀드리고 사실 좀 해드릴 말도 있고 방송에서 좀 차마 좀 하지 못하는 막 그런 말도 좀 있는데 사실 제가 좀 가려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뭐 취업시장 앞으로 금융권은 더 좀 치열해진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성과 서비스업 관점에서 그 자기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필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이 이제 비단 그 금융 관련해 가지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뭐 인사 관련 전문가도 이제 금융권에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 그리고 뭐 일단 뭐 법률 관련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거기도 이제 금융권도 회사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직군의 이제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T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뭐 블록 차트, 예, 뭐 그때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이 상당히 요즘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IT 관련, 특히 이제 보안 관련 뭐 그런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금전은 이제 뭐 해킹 같은 거 한번 당하고 그러면은 뭐 엄청난 돈이 막 그 다른 쪽으로 인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은행의 신뢰가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금융권 하다 보면 뭐 자격증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만 생각할 필요가 아니고 보다 폭넓게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과연 내가 뭐 금융권, 뭐 은행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뭐 보험회사, 뭐 증권회사, 기타 여러 가지 뭐 그런 쪽에 비전이 있다면은 한번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래도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고
뭐 직장 생활도 사실 즐겁고 사명감을 얻으시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진짜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하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뭐 그냥 제가 가진 경험하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이 꽤 흘렀네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도움이 좀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